안녕하세요. 뉴스 틀면 맨날 나오는 얘기 있죠. 뭐 GDP가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금리가 오늘은요. 우리 경제의 건강 상태를 딱 보여주는 이 네 가지 핵심 지표들 대체 이게 뭔지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 이런 용어들만 들으면 머리가 좀 아파오시나요?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진짜 잠깐만 집중해 주시면 이 모든 게 우리 실생활이랑 얼마나 가까운지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가볼 길을 한번 볼까요? 먼저 국가 경제 전체를 보는 큰 그림, GDP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우리 지갑 사정에 직결되는 물가, 또 이걸 조율하는 금리랑 환율까지 이 네 가지가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선수부터 만나보시죠. 바로 GDP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냥 한 나라 경제의 종합 성적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GDP, 국내 총 생산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한 나라의 경제 덩치를 보여주는 딱 하나의 숫자예요. 예를 들면 1년 동안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자동차, 우리가 사 마신 커피, 심지어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콘텐츠까지 이 모든 것의 가치를 싹 다 더한 값, 그게 바로 GDP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흥미로운 게요. GDP가 언제 태어났는지 아세요? 바로 1930년대 그 유명한 대공황 때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열이 몇 도인지 이걸 정확하게 잴 최공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GDP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생산 쪽에서 보거나, 사람들이 쓴 돈을 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번 돈을 보는 거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뭘로 계산해도 결과값이 똑같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삼면등가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우리 경제가 건강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나라 전체 GDP가 크다고 해서 그 나라 국민들이 다 잘 사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꼭 함께 봐야 하는 게 바로 1인당 GDP입니다. 전체 GDP를 인구수로 나눈 값이죠. 이걸 봐야 개개인의 진짜 생활 수준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나라 경제라는 큰 그림에서 한 발짝 훅 들어와서 바로 내 지갑과 직결되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CPI, 이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장바구니 물가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장바구니에 담는 물건들 있잖아요. 뭐 커피, 빵, 교통비 같은 것들. 작년에는 10,000원어치 담았던 게 올해는 얼마가 됐나 이걸 재보는 거예요. 결국 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한 460개 정도 되는 품목들의 가격을 매달 꼼꼼하게 조사를 해요. 그래서 CPI를 발표하죠. 그럼 중앙은행은 바로 이 CPI가 얼마나 올랐나 이걸 딱 보고 있다가 물가가 너무 오르는데 싶으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다음 주제인 금리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죠? 아니, 뉴스에서는 물가가 2% 올랐다는데 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 것 같지? 점심값은 10,000원이 넘고 배달비는 왜 이렇게 비싸? 바로 이겁니다. 공식 CPI랑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 사이에 차이가 나는 이유죠. CPI에는 우리가 매일 사는 게 아닌 뭐 집세 같은 큰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 이걸 그냥 둬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정부나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세 번째 지표, 금리입니다. 금리. 이건 말이죠. 중앙은행이 경제라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쓰는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이자 엑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과열되면 브레이크를 밟고 너무 침체되면 엑셀을 밟는 거죠. 금리를 제일 쉽게 표현하면 그냥 돈의 가격이에요.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 말이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라는 걸 딱 정해서 올리거나 내리면 그게 신호탄이 돼서 모든 은행들의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줄줄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처럼요. 자, 이 관계를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금리를 올리면 대출 이자가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돈 빌려서 뭐 사거나 투자하기가 부담스럽겠죠.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고 저축이 늘어요. 이게 바로 경제의 브레이크입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이자가 싸니까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 집도 사고 사업도 하고 싶어지겠죠? 이게 바로 경제의 엑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를 경제의 온도계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 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너무 높으면 막 펄펄 끓어오르겠죠? 중앙은행은 바로 이 온도계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우리 경제가 감기도 안 걸리고 열도 안 나게끔 아주 정교하게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지표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안의 얘기를 주로 했다면 이제는 시야를 확 넓혀서 세계로 나가볼게요.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를 연결하는 고리,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말 그대로 다른 나라 돈과 우리 돈을 바꾸는 비율이죠.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다. 이러면 미국 돈 1달러를 사려면 우리 돈 1,400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 숫자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드는 돈부터 아이폰 가격까지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 환율이라는 게 때로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아픈 기억이죠.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무려 2,000원 가까이 치솟으면서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또 비교적 최근인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도 전 세계가 불안해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려고 몰려들면서 환율이 막 요동쳤었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환율이 오른다. 즉, 1달러를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는 건 우리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외여행 갈 때 돈이 더 많이 들고 수입해오는 물건들 가격도 다 오릅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해외 직구할 때 완전 이득이죠. 이렇게 환율은 우리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가지 중요한 지표들을 자동차 계기판처럼 하나의 경제 대시보드에 딱 올려놓고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GDP는 우리 경제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CPI는 우리 지갑의 물가를 말해줍니다. 금리는 경제의 온도를 재고 환율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 경제의 위상을 보여주죠. 바로 이 네 가지가 우리 경제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핵심 바이탈 사인, 즉 활력 징후인 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 네 가지는 절대로 따로따로 놀지 않아요. 항상 서로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가 너무 뜨겁게 성장하면 GDP 상승, 당연히 물가가 따라오르겠죠? CPI 상승? 그럼 중앙은행이 너무 과열인데 하면서 금리를 올려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요. 이 모든 게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경제의 네 가지 활력 징후를 읽는 법을 배우셨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이 지표들이 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직접 예측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훨씬 더 재미있어질 겁니다.